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6.3 지방선거까지 이제 66일,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당은 8년 전처럼 또 한 번 부산에서의 압승을 기대하고 있고 또 야당은 보수 결집으로 텃밭 부산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선거전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은 66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주요 이슈와 쟁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평론하듯이 함께하는 자리가 굉장히 좀 낯섭니다. 늘 현역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먼 발치에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선거 이번에 안 나오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근황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의원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전재수 장관일 때 만나서 부산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우리 당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의원님이 나오는 것이 아마 부산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아. 내보다는 전재수 장관님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치를 하면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당신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재수 장관님이 그래도 형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형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제가 고집이 더 셌죠. 그때 당시 부산을 위하는 네. 마음이. 그래서 전재수 장관한테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이번 기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부산을 위해서 전재수 장관을 한번 밀어서 부산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좀 밀어주는 역할을 이번에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서전 시장님 오랜만이신데 이번 선거에 안 나서시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그 2년 전에 네네. 총선이 있었을 때 제가 북구 갑으로 갑자기 이제 가서 선거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을 하기 전부터 저는 시장을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4년만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완수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 번만큼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곰곰이 저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도 있고 이제 또 정치를 할 만큼 했고 또 후배들은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고 해서 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선거라든가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네네. 후배들을 잘 좀 이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오히려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서포터스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선거 토론회에서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오늘은 6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3 지방선거. 먼저 각 당별로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국민의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저희 국민의힘 참 어렵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도 그렇고 특히 시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의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 또 각 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봐도 3월 달 들어서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짝 정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 당에서 주진우 의원이 이제 시장 선거의 경선 주자로서 이제 나왔고, 그래서 박형준 시장과의 경선을 통해서 부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 최근에 또 박형준 시장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관해 가지고 삭발투쟁을 하면서 그것을 쟁취해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제 기운이 좀 나고 이제부터는 이제 선거 한번 해볼 만하다. 네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야기 삭발투쟁 해가지고 쟁취해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웃음을 딱 지으면서 하실 말씀이 많아 보였던 박지원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이제 선거에 앞서서 사실은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산 시민들이 특히 더 물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이런 뭐 정치적인 논쟁이 너무 뭐 앞서면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뭐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우리 부산의 미래 대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개조가 이제 세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선거 공약에 이제 더 나타나겠지만 부산을 변화시키는 데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접근을 가지고 부산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자꾸만 정쟁이나 또는 무슨 이걸 갖고 이념의 대결이나 또는 내가 뭐 머리를 깎아서 이게 뭐 반전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겸허히 부산 시민 여론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부산을 이런 관점에서 선거를 함께 치르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두 분 굉장히 근엄하게 차분하게 뭔가 뼈 있는 말씀들을 한마디씩 주고받아서요. 자, 이번에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부산이 최대 격전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산에 주는 의미라면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지원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볼 때는 부산이 격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부산은 항상 민심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한번 접근도 하고 저쪽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오고 또 영남에서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당 국회의원이 또 많이 되기도 했고 그 민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부산이 만약에 이대로 주저앉아 보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발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온 시점에 이번 선거다. 그래서 이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부산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함께 온다. 왜냐하면 부산만큼이 변화를 빨리 갖고 올 수 있는 거점을 되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금 수도권 집중하로는 전 세계에서 한 4, 5만 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지 하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국에서도 볼 때에도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부산을 살리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격전지기니까 어쨌든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부산을 변화시키고 전국의 부산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좀 봐야지 이걸 뭐 이념이니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대결이 아니라 실용을 가지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전 시장님도 분명히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미.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또 부산 시민을 위해서 또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출전하시는 후보자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은 1년 365일 이야기하고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선거 시즌이니만큼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부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어울려서 살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만큼 개방적이고 또 진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부산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을 두 분이나 배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야에 기울이지 않고 어쩌면 민주당 세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요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의 이제 중앙당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들을 굉장히 이제 걱정시키고 있고 특히 저희 지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선거 참 어렵다.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중앙당의 갈등 구조가 해소가 되어서 네네. 모두가 결집해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한판 잘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는 굉장히 좀 갈등 구조가 격해 보이는데 서전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뭔가를 예,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선거 전에 임하는 각 정당별 입장차 과연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선거라는 것은 격전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서병수 전 시장님 말씀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선거의 관점을 우리는 정말로 부산의 변화를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부산을 집권했던 국민의힘이 과연 얼마만큼 변화를 시켜놨는지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이런 것은 자기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지만 또 시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저희들은 관점을 이제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북극 항로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가 올 것에 대비하는 시점. 네네. 두 번째는 또 메가시티를 통해서 불경 행정 통합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갖고 와야 된다는 대한민국의 대변혁의 계기. 네네.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해양 수도라는 말에 걸맞게 해수부를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산의 변화 이런 세 가지의 대파도를 저희들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부산 시민들에게 설득하겠다. 그래서 부산이 정말로 새롭게 부산 대한민국의 2대 도시로서 또는 어찌 보면 서울과 견줄서 있을 동남아에서 가장 네. 뭐 좀 유명한 도시로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계속하고 있고 아마 부산의 그 다른 국회의원님들, 국민의힘 국회의원 6선부터 5선, 4선 뭐 참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부산을 이렇게 만들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 저렇게 됐는데 그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는지 전부 다 조용합니다. 서병수 시장님 말고는 내가 보기 다 조용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가만히 있으면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된다. 이줘서 지금 이런 판에 내 소신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다음에 공천 받기가 어렵다라는 부산의 토양이 그런 분들을 정치하는 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저희들이 정치적 쟁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철두철미하게 부산의 발전, 네네. 변화를 위해서 선거를 하겠다 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병수 전 시장님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우리 저 박재호 의원께서는 부산의 상황에 별로 안 좋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책임이 마치 국민의힘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다 민주당에서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장도 오고돈 시장이 부산시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만 하더라도 부산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완전히 국회를 장악을 해가지고 사법부라든가 또는 그 행정부라든가 입법부 이걸 모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양상을 띄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절반 이상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 네네. 민주당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잘 가동을 시켜서 얼마나 좋은 후보를 우리가 공천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매스미디어가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중앙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그런 뉴스,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 어떤 갈등, 투쟁, 아직도 친윤이니 뭐 친한이니 이렇게 해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점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곧 정리가 되어서 전철을 가다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제 뺄셈 정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플러스 정치를 하자. 그래서 오세훈, 또 한동혁, 한동훈,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준석 이런 사람들까지 다 아울러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는 연대를 통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방법, 국정 운영에 대한 같은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근데 이 두 분은 진짜 뭐 어디에 치우침 없이 지금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들을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이제 부상 중인 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중앙당 지도부 면담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삭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행안위 소위를 2년 동안 끌고 왔는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서병수 전 시장님부터 발언 기회를 좀 드릴까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알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법이 돼요.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 삭발 한번 하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사실 부산에 있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에 계류돼서 절대 통과가 안 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다다르니까 시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걸 보고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은 과연 뭘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이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과 이런 것들하고 요즘 이제 행정 통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굉장히 이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행정 통합 문제는 그 과거의 YS 김영삼 정부 시대 때부터 정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시작이 되어 왔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고 해서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수도권 일극 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한 1%도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덕을 좀 봤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애로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 없이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나 지방 균형 발전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게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똑똑한 데부터 될성 부른 데부터 가능한 곳부터 가장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는 쪽부터 하자. 네네. 그것이 어디냐면 부울경이거든요. 그 부울경 중에서도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금융, 물류 중심 도시, 또 최첨단 산업 도시 이런 것들이 허브 도시로 만들어서 부울경과 수도권이 양극 체제가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가고 그 시너지 효과로서 다른 지역도 차츰차츰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바로 뭐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 통과시켜 줄 거, 왜 이렇게 잡고 있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한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깎으면 통과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웃으면서 이야기 드리고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참 느낀 것이 부산의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시장님이 정말로 노력을 안 합디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가덕도 할 때도 모든 의원님들 다 1대1로도 부울경 만났지만 호남 국회의원들도 제가 1대1로 다 만났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장님이 보통 때 부산에서 그때 산업은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는 국회의원들도 부산 국회의원들도 알고 시장도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안 되는 거 말고 우선 되는 것부터 하자. 그러면 회사 법원이라도 하자. 그래 법까지 만들자. 이래 했는데 거기는 일말이 관심도 없고 오직 민주당이 안 해줘서 안 된다라는 프랭카드만 갖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면 언론에 나올 때만 얼굴을 비면서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쇼 한번 벌리고 내려가는, 또 국회의원들도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정말로 제가 어떤 때는 보면 이분들이 과연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분들인지 자기 당선만을 위해서 있는 분들인지 생각할 정도로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허블 도시 이걸 만약에 법안을 냈으면 그동안에 박영준 시장이 서울에 올라와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는지, 또 부산의 국회의원들하고 혼연일치가 돼서 부산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반성은 없이 민주당이 무조건 안 해줘서 못한다, 과반수 이상은. 그럼 자기들이 과반수 이상일 때 부산을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문현동 문현금융단지, 그다음에 히아리아 부대 시민공원, 그다음에 해양대학교 앞에 영도의 해양 클러스터, 그러고 펜스까지 치면서 북한 개발을 하려고 해놨는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들어와서 펜스에 돈 한 푼 연 일이 없어서 펜스만 8년 몇 개월을 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펜스를 걸어내고 예산을 집행했고, 그리고 한진해운이 망했을 때 HMN을 만들어냈다. 과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산을 위해서 뭘 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금 정말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도 부산의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당이 부산에 전혀 뭐 한석도 없을 때부터 이때까지 부산을 위해서는 어느 당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발전을 시켰는지가 한번 부산 시민들이 이번에 한번 옳게 알고 평가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냥 저도 동감입니다. 이번에 정말 부산을 발전시키는데 진정성 있게 정책과 행동을 했던 당이 어느 당인지 예, 한번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찬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덕도 공항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당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부산시장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만 김해공항 확장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도 전부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면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쓰고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 5명만 이렇게 당선시켜주면 저희가 다시 가덕도 공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치인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 도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소위원회 참석을 하고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다 시켰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거 해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반드시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해서 서명 작업도 하고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껍데기만 갖다 놔놓고 지금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요 최근의 뉴스를 보면 전주에 말이죠, 국민연금공단이 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외국계 그 투자자들이 그 전주 쪽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금융중심지를 해왔던 그런 취지가 지금 현재 정부에 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하고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과거에 양당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이슈를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말씀 중에 좀 녹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6.3 지방선거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법 리스크. 이 문제가 앞으로 저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본선거전에서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한번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법 리스크해서 또 전재수 지금 의원님의 통일교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또 뭐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장관 이제 시장 후보가 되시면 그분이 살아왔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비입니다. 사실로 이 험지에서 사실 우리 민주당이 볼 때는 부산에서 선거를 한다는 거는 거짓 뭐 안 되는 선거를 왜 하느냐 하는 평가를 많이 듣죠. 처음부터. 그러면서 몸소 체험을 하면서 서민들하고 함께하고 그런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걸 보면 그분이 무슨 행동을 할 건가 알 건데 이런 걸 또 프레임을 씌워서 틀림없이 이번 선거에 또 이 잘못됐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직접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궤적에 의해서 또 자기가 책임질 거는 책임져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조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현금융단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최근에 뭘 느끼느냐 하면요. 지금 한 50살 이하 정도 되시는 서기관 되시는 분, 정책을 위반하는 대다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아마 강남 8학번 출신일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면 전부 다 해운대에서 기숙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부산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장님들이나 부산에 있는 정치를 하고 있던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설득이 됩니다. 근데 그런 설득력을 전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너무 답답습니다. 제가 아마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제가 가덕도 문제 때문에 1대1로 찾아가고 모든 의원님 다 찾아간 거 기억을 하시죠? 저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 당은 소신 있게 또는 이런 걸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산을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하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부처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런 사법 리스크 이런 문제도 부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중요하지 그분이 살아왔던 궤적을 보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소신 있게 해왔다. 그래서 어떤 책임도 달게 받는다라는 생각을 아마 전재수 시장 후보가 되시면 안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제 삶의 궤적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노력한 민주당 의원은 박재호 의원님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다 했습니다. 어쨌든 또 뼈가 있으세요. 네. 우리 전재수 의원의 그 2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 의혹 이것 때문에 사실 부산 시민들 특히 북구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박재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친화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지역에 가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님 아우 하면서 잘 지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깨끗한 후보다, 청렴한 후보다 늘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있습니다. 무슨 PC, 지역 사무소의 PC의 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렸다라든지 또는 그 중앙의 그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파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줄줄이 있고 모조리 이것을 전재수 의원은 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천정궁에도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혐의의 어떤 의혹이 짙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상실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 반드시 해소를 되고 나서 부산시장에 출전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것이 더 이상
부산 시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도가 좀 세서 박 의원님 말씀을 좀 한번 듣고 다음 질문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뭐 언론에 나와서 계속 불리는 거 보면서 저는 야, 참 저분들의 그 생각 사고가 검찰 정권하고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뭐 논두렁식의 이야기도 제가 이게서 뭐 꺼내기는 뭐 하지만 모든 것을 뭐 논에 버렸다, 뭐 했다 이런 게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언론에 나왔던 일부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결론은 검찰에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수본에서 어쨌든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후보 자체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이때까지 살아왔던 궤적이 북구 시민들이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20몇 년을 같이 지켜봤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전재수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뭐 아마 우리 당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짓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이 개인 어떤 누구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또 검찰 결과가 경찰 특수본 결과가 나오면 또 전재수 의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진실만이 어떠한 어려운 장벽을 넘어갈 수 있지 거짓말은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실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걸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공개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개인의 한 입장을 모순되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언론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냥 허황된 사실이 아니고 현 정부가 임명한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언론이 발췌해서 보도를 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기간 그때 그러면 만약에 논두렁 시계 문제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일단은 지금도. 알겠습니다. 두 근데 그건 분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시는 말씀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시청하시면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찬찬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말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권의 상황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각 당이 생각하는 어떤 달라지는 점 있겠죠. 일단 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마치면 많은 변화가 안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더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통령 교체해야 된다. 또 어떠한 사건만 나면 누구를 악마시키고 뭐 이런 이 프레임을 많이 만들고 또 검찰하고 여태까지 함께 만들어 왔던 그런 정권이고 지금도 또 너무 편향적으로 이념 편향적으로 대한민국이 뭐 거구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 정당인데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마치고 나면 그래도 건전한 야당과 여당이 존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정치가 되고 또 정치라는 것이 남도 배려하고 또 어느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남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끄집어내고 이런 정치가 오래되면 국민들한테 사실로는 잘하는 우리 후세들한테도 이런 정치는 비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치는 끝마치고 나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특히 더 부울경은 대구 경북까지 이번에 저희들이 만약에 지자 선거에 선거하면 영남이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서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최적으로 미리. 박재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면서도 네. 마지막 부분은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희들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당의 특히 이제 중앙당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잘못된 모습.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앞으로 우리 중앙당의 당 대표라든가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된다면 또 장동욱 체제가 갈 것이고 안 되면 우리 당 내에서도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박재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건전한 합리적인 어떤 보수 또는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계 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도 저희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건전한 세력,
또 우리 국민의힘의 건전한 세력들이 합해져서 그야말로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정계 개편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예. 자, 두 분 역시 그 오랫동안 현역에서 지금도 현역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선거 관전 포인트나 여러 가지 평가들을 쭉 해주셨는데 들을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각오로 이번 선거전에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서 시장님부터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키워주시고 지탱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지킨 그런 시민들입니다. 민주화도 부산에서 시작했고요. 산업화도 부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여태까지 믿어왔던 진정성 있는 국민의 힘,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 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산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들이 상대당을 공격하거나 이런 선거가 아니라 부산의 비전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듣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해답과 실천력 있는 정치를 어떻게 부산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비워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부산 스스로가 개척해냈던 도시입니다. 이번에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으로 부산의 변화, 죽어가는 부산을 새롭게 살리는 변화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최대한 실천해내는 부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부족함이 많고 또 계속 어려웠지만 이번만큼은 실천을 하는 우리 정부 여당과 우리 부산에서 새로운 변화를 함께하면 더 빨리 부산의 변화를 갖고 온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 두 분 함께했습니다. 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두 분 고맙습니다.